논문 작성법 신옥수 교수입니다. 6강 연구윤리. 오늘날 연구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부정한 행위의 발생과 그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는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그에 발맞추어 본교가 제정한 장례신학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참고하시고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표절과 중복 게재인데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간혹 양심을 속이고 남의 글을 베끼거나 또 이게 표절이 표절인지도 모르고 남의 글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된 논문을 또 표절해서 그걸 추적하다 보면 그 원래 표절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보게 되는 거죠. 표절은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중요한 도덕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카피킬러 검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필수입니다. 지도교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표절과 관계된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학술 연구 분야 표절 및 중복 게재 등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학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자는 연구활동 및 결과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지침 적용. 이 지침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표절 및 중복 게재와 관련한 제반 연구윤리 문제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침은 대학, 학술단체, 정부 출연 연구소 및 기타 연구소 등 연구기관, 연구자 지원기관 등의 관련 분야에서 적용할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며 지침에 대한 적용 및 최종 판정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절.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 2. 중복게재.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적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5. 표절 및 중복 게재의 판정. 다음의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다.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 논문은 제외한다. 표절 및 중복 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했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 표시를 한 편집 저작물의 경우,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 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1차와 2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 과정, 예를 들면 국내의 학술대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해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 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쓴 경우,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 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각 기관은 1과 2에 해당되는 사항이더라도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표절 및 중복 게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인용 및 출처 표시 등.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 정보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이 되는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8째, 판정 절차, 기간 및 활용 등. 1.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심사 제도를 마련한다. 2.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 게재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 및 의혹이 제기된 경우 판정 절차를 즉시 개시한다. 3.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되어 사안 발생을 알게 된 날부터 최소 7개월 이내에는 자체적으로 판정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4. 표절 및 중복 게재 사안 관련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5.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 게재 판정 결과를 연구자의 인사 및 연구 업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9. 표절 및 중복 게재 예방 노력. 1.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은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과목 개설, 예방교육, 올바른 인용 방법 교육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 2.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은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게재의 개념 및 유형, 판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그 내용을 소속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에 노력한다. 3. 정부는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과 관련된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과 건전한 학술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0. 적용 시점.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 결과 활용을 위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때에는 구성원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속해서 장례신학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1조 목적. 이 규정은 장례신학대학교, 이하 본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내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교직원,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교회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 다음 여기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본 대학교에서 2008년 2학기 이후 수여된 학위 논문을 작성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2008년 6월에 장례신학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수여된 학위 논문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3조 적용 범위.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사항 또는 본대학교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및 연구 부정행위. 5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 이하 부정행위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자료,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목과 같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언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의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부당한 중복 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단,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을 게재, 출간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 표시 또는 인용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학위 논문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 출간하는 경우. 2. 연구 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 출간하는 경우. 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 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5. 학술지에 짧은 서간 논문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 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 출간하는 경우. 6. 이미 게재 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하에 다른 편제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7. 이미 게재 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 잡지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 출판하는 경우. 8.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게재 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타인에게 상기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한,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6조 연구 부정행위의 판단. 연구 부정행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학계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고려. 2.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 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7조 자신의 연구 결과 사용.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 사용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연구 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사용한다. 2.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 출간하여 본인의 연구 결과 또는 성과 업종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 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3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명칭, 구성, 위원장, 임기, 간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장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전용 신고상담센터, 제보자의 권리보호,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제5장 예비조사. 제6장 본조사 및 권리보호. 본조사 착수 및 기간,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위원회의 권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 엄수,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본조사 결과 보고서의 제출. 제7장 판정 및 재심의, 판정, 재심의. 제8장 검증 이후의 조치,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결과에 대한 조치,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9장 기타. 제35조 준용.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연구윤리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장로신학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을 살펴보시고 숙지하여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